리샘플링을 한다는 거는 즉 화소수를 다시 계산한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래서 픽셀의 색상값을 기준으로 새 픽셀의 색상값을 할당합니다. 없는 거를 옆에 놈을 베껴다가 만들어 넣는다는 얘기예요.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 보관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최단위 입점, 리얼리스트 네이버, 쌍선형, 바이리니어, 쌍입방, 바이큐빅, 그 다음에 쌍입방, 바이큐빅 스무더가 있고, 쌍입방 이제 더 선명한 거, 바이큐빅 샤퍼가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뭐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애매하니까 복잡하고, 저도 수학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계산 방법이 다르겠거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샘플링 할 때 인터폴레이션 하는 수학적 계산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업샘플링을 할 때 많이 쓰실 수 있는 도구인데 레졸루션을 높일 때 없는 화소를 메꿔 넣으려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수학적 계산을. 자, 이 계산을 하는 방법들 중에 뭘 선택할지는 사실상 결과물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느 사진이냐의 원본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물론 계산 방법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타나겠죠. 정밀도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현명한 화면을 유지하고 싶을 때 어떤 걸 고르실지는 사실상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관 계산 방법은 뭘 선택할지는 결과는 보고 결정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복제된 사진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자, 원칙적으로 인쇄했을 때 해상도를 높이려면 종이를 줄이면 돼요. 근데 종이를 줄일 수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해상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원본 불편의 법칙이 있어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다고요. 아무리 늘려도 수학적으로 아무리 늘려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실 때 웬만하면 소스 이미지, 여러분이 쓰시고자 하는 소스 이미지는 해상도가 높은 걸 갖고 와서 줄여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결과물의 품질에 기여하는 방법이죠. 근데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 보관법을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리샘플링한 이미지는 화질이 망가지는 걸 각오하고 작업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지 마세요. 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이라는 수학적 계산을 이용해서 리샘플링을 해서 레졸루션을 조절할 수 있다 하는 것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비트맵 이미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비트맵. 자, 비트맵은 뭐냐? 점으로 그림을 나타냈다는 얘기죠. 비트가 그림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요런 이미지가 비트맵 이미지예요. 다른 말로 레스터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게 뭘로 이미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자, 요런 이미지가 비트맵 이미지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좌표 값을 가지죠. 하나의 점이. 예. 자, 그리고 점들의 나열로 이미지가 구성됩니다. 이런 게 비트맵 이미지예요. 자, 그래서 이런 2D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는 보통 음영이나 색상의 미세한 정도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진 같은 거 표현할 때, 그리고 막 이렇게 페인팅, 2차원 그림 같은 걸 내가 그린다, 포토샵으로 그림 그린다 할 때도 결과물은 뭐가 되냐? 비트맵 이미지가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비트맵 이미지는 픽셀 수가 고정돼 있죠. 네. 가로, 세로 크기가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화소가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진다. 그죠? 네. 그래서 보통 고화질을 요구하는 작업에서는 파일의 용량이 커진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압축 도구들이 나오죠. 웹상에 이미지를 올리기 위한 바락이 바로 압축이죠.
여러분 많이 쓰시는 JPG 이미지. JPG는 압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 전에 압축되지 않은 원본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근데 웹에 올리기가 JPG가 압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런 비트맵 이미지 압축률이 높기 때문에 웹용 이미지는 JPG로 많이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JPG로. 네. 자, 어쨌거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비트맵이라는 건 픽셀로 이루어진 2차원 화면의 그림을 얘기하죠. 네. 많이 보시죠. 자, 그런데 간혹 내가 색깔을 많이 쓸 수는 없는데 이미지가 꼭 색깔이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4개의 색깔만 가지고 이미지로 구성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 웹페이지가 색깔을 몇 개 이상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옛날에 브라우저들 기능이 약할 때 컬러를 완벽하게 지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16비트 컬러도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네. 그래서 그때는 웹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없는 색깔을 옆에 찍어서 만드는 기법, 디더링 기법을 이용을 했어요. 디더링 기법을. 이거 근데 여러분 인터폴레이션이랑,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인터폴레이션은 화소를 늘릴 때 계산하는 계산식이고, 디더링은 화면상에 없는 색깔을 보여주는 기법이에요. 실제로 용량이 바뀌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색깔이 없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이미지가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색깔을 아주 극소화시켜서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줄여놓은 이미지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웬만하게 봐줄 만한 해상도로 보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봐줄 만한 화질 결과물로 보이게 하는 게 바로 디더링이에요. 이런 기법을 왜 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트맵 이미지가 화질이 좋아지면 용량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웬간한 화질은 유지를 하면서 용량을 폭력적으로 줄이려면, 파격적으로 줄이려면 색깔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색깔을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깨져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색깔을 유사한 거를 옆에다가 찍어주는 패턴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그 계산 패턴이 있는 거죠. 수학적 패턴. 이 수학적 패턴을 이용해서 디더링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서 이제 색깔을 파격적으로 줄여볼게요. 한번. 여기 보시면 이미지 모드가 있어요. 얘는 지금 RGB 컬러라는 건 채널이 3개, 레드, 그린, 블루라는 얘기죠. 이 채널이 있는데 얘를 지금 제가 이미지의 용량을 비약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 용량이 얼마예요? 900K니까 900K죠. 네. 900K짜리인데 얘를 인덱스드 컬러로 바꾸면, 컬러 모드를 바꾸면, 인덱스드 컬러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채널에 색깔을 구겨 넣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64개의 그러니까 색깔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256인 RGB 컬러가 3개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미리 보기가 원래 되거든요. 지금 디더링이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얘를 색깔을 줄여볼게요. 2개면 어떻게 되느냐? 3개만 하래. 자, 3개면 이렇게 돼요. 얘가 알아서 디더링을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미지 윤곽은 보이죠, 그죠? 예. 자, 이게 디더를 안 했을 땐 이래요. 근데 점의 패턴을 바꿔주는 거예요. 색깔 3개만 갖고. 보이시죠? 예.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내가 색깔은 가지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웹에서 많이 사용되는 컬러가 217 컬러가 있어요. 기본 컬러가. 이게 이제 웹 안전 컬러라고 하는데 217개의 안전 컬러를 유지하면서 디더링을 주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보이세요? 네. 그래서 대략 디퓨전 디더, 패턴 디더,
노이즈 디더 이런 게 있는데 보이시죠? 약간의 패턴이 보여요, 여기. 디퓨저는 막 흩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용량이 비약적으로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든지 보세요. 아까 900이었죠? 300이 됐습니다. 보이세요? 여기 용량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인덱스드 컬러가 되면 RGB일 때는, 얘는 지금 RGB인데, 채널이 3개죠? RGB, 레드, 그린, 블루. 4개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한꺼번에 보여질 때, 보여지는 가상적인 채널이고, 실제로 RGB 채널은 3개예요. 자, 인덱스 컬러는 채널이 하나죠. 채널은 색상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인덱스드 컬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색상을 개수를 줄여서 용량을 줄이고자 할 때 이 디더링을 안 하면 화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또 안티알리아싱이라는 걸 한번 보죠. 안티알리아싱은 뭐냐? 여러분 그 화소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확대를 했다고 합시다. 이 부분을 확대해보죠. 이 부분을 확대를 했어요. 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뭉개지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죠? 직선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표현이 되죠? 이건 자동으로 안티알리아싱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 알리아싱을 안티하는 거죠. 알리아싱은 또 뭐냐? 계단처럼 생기는 현상을 알리아싱이라고 하는데 왜 계단 현상이 생기냐면 비트맵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뭐라고 그랬죠? 픽셀. 자, 근데 이 픽셀들은 네모돌이죠, 네모돌이.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네모나게 생긴 애들의 필연적인 약점이 뭐예요? 곡선을 만들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가로, 세로로 직선만 그어서 이미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 경계면에 픽셀이 이렇게 깨져나가는 패턴이 나타날 때 이거를 비스무리한 색깔로 메워주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안티알리아싱이에요. 그래서 윤곽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당연히 들어있는 건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신경 안 써도 돼요, 평소에는. 언제 신경 쓰셔야 되냐면 아이콘이나 쬐끄만 그 개체들을 만들 때, 아이콘이나 뭐 아니면 뭐 굉장히 작은 버튼 같은 거, 웹상에 집어넣는 그런 개체들을 만들 때 글씨를 쓰면요, 안티알리아싱이 들어있으면 글씨가 뭉개져서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거 만들 때는 안티알리아싱을 적용하지 않고 만듭니다. 근데 안티알리아싱이 뭔지도 모르면 그거 어디서 적용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념상 알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또 뭐죠? 패스하고 벡터에 대한 게 있어요. 여러분, 벡터 이미지라는 거가 또 중요한 개념이 되겠는데요. 벡터는 수학에서 벡터 공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 시간에 벡터 공식.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물리할 때 기억이 났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수학할 때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벡터 이미지라고 총칭하는 이미지는 어떻게 생긴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냐면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진 이미지들을 얘기해요.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진 이미지는 뭐냐? 여기 펜툴 있죠? 자, 펜을 이용해서 점을 찍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개체를 그렸어요. 이렇게 밤 같은 모양을 그렸다.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좀 전에 본 거랑 다르죠? 비트맵 이미지랑 다르죠? 얘는 이미지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점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거는 수학적인 점의 좌표와 점의 위치, 위치와 그 다음에 점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들, 얘네들은 핸들이라고 해요. 이 핸들, 팔의 장력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을 얘기해요.